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추남수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하지만 농촌의 자원과 매력을 활용해서 팍팍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와 농작물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경관농업을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것인데요. 강원도 평창의 허브나라 농원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허브나라 농원의 이호순 원장님을 모시고 허브나라 농원에 대한 이야기와 원장님 부부의 귀농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 바쁘신데 멀리 또 평창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허브나라 농원, 이제 국내 최초의 허브 농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허브나라는 허브를 주제로 한 최초의 허브 농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허브 산업의 발상지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 농업의 새로운 개념, 보고 즐기는 농업의 롤 모델로서 알려져 있죠. 예. 그 보고 즐기는 농업, 경관 농업이라고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 매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언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볼거리들이 좀 많은지요. 예. 예전엔 참 많이 오셨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연간 한 30만 명 정도 예. 저기 하시는데, 역시 시즌으로는 평창이 5월부터 봄이거든요. 예.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가 시즌이 되겠죠. 예. 물론 겨울철은 겨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게 되면 이제 주로 보게 되는 식물이 허브. 물론 허브가 예. 주제니까 허브들은 당연히 있고요. 예. 근데 허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게 주제로 있으면서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쉬어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들, 이런 게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지금 손님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농장은 재배 농장이 한 3,000평 있고요. 예. 그거하고 별도로 현재 손님들이 하시는 게 관광농원으로 하시는데 예. 이게 약 10,000평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3,000평. 네. 예. 그 허브의 매력 또 장점은 뭐가 있다고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요즘은 많이 알려졌지만 흔히 허브 하면은 이 향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허브의 가장 큰 매력은 향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감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 그런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향초로서뿐만 아니라 약초, 향신료 또는 이제 산나물 같이 예.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그런 영향을 사람들한테 주죠. 예. 또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꽃꽂이 같은 소재로서도 쓰이기 때문에 예. 비타민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들도 그 허브나라 농원에 가게 되면 네, 다 보실 수 구경도 있죠. 하고 또 네. 살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죠. 예. 재배해가지고 저희가 재배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가내수공업으로 만들고 예. 만든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하고 예. 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조금 전에 그 문화시설들도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 허브 농장이니까 허브 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브나라에 25년에 걸친 역사를 담은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터키 갤러리도 있고요. 예. 또 만화 갤러리도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별빛 무대라고 하는 야외 공연장도 같이 있죠. 예. 네, 이런 것들이 문화시설로서 갖춰져 있고, 부대시설로서는 오시면서 쉬셔야 하니까 레스토랑이라든지 펜션, 카페 같은 것도 같이 갖춰져 있죠. 함께 병행하시는 거군요. 네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농원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문화랑 이렇게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요? 저 자신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농사하면은 예. 먹을거리를
생각하고 있고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걸 농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그 속에는 우리들의 생활이라든지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의 큰 기능 중에 또 한 가지가 예. 자연과 그 환경을 이용한 이 환경 보호라든지 수자원 보호라든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쉬고 치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농업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을 한 생활 문화가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죠. 예. 그 이제 보고 즐기는 농원, 그러니까 뭐 경관 농업 이게 네. 이제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걸 좀 영감을 좀 얻으셨는지 하고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네.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귀농을 결심을 한 게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가서 예. 뭐를 할 거냐. 예. 근데 일반적으로 농사 지으면은 적잖하고 힘들고 3대 예. 업종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실제 기른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못 알려지기도 하고 내 자신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없나. 그래서 많이 고심을 했죠. 그러다가 사실은 일본의 북해도를 가게 됐어요. 예. 북해도의 후라노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농사들을 짓는데 이 농사를 밭을 아주 예쁘게 그림처럼 예. 작물들을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작물을 가지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이렇게 그림이 되도록 정말 사진이 예. 찍고 싶도록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 개인이 해나가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전체가 예. 공동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농사도 있구나. 예. 그 뭐 감자 농사, 배추 농사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고 즐기면서 그 속에서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예. 있는 이런 게 있구나. 보니까 그게 경관 농업이고 예. 나아가서는 이제 관광 농업으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었죠. 예. 네. 지금 쭉 이제 허브나라 농원 얘기 들었는데 원장님 그 귀농 얘기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농은 언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귀농이 93년에 예. 우리 부부가 합쳐서 나이 100살 되던 예. 해였습니다. 아 예. 저하고 2살 차이니까 제가 51살, 집사람 49살.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직장생활 쭉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조금 뭐 도시에서 잘 나가는 데서 좀 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이제 임원까지 하시고 네. 계셨는데 어떻게 귀농을 그 시절에 이렇게 일찍 결심하게 되셨는지요? 사실은 저희 귀농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됐습니다. 예. 원래 제가 전공은 공대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공대는 꿈이었고 나중에 살아가다가 고등학교 때 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게 농업이고 농촌이라는 얘기를 유달령 교수한테 들었어요. 예. 그걸 보고 보니까 공대가 아니라 농대로 가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대를 가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예. 이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공대 원래 꿈 찾아서 공대로 가긴 갔는데 역시 농대에 대한 그걸 잊지를 못해가지고 대학 생활의 상당 부분을 농대에서 보냈어요. 예. 친구 찾아가고 거기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죠. 예. 농대에서 원예 전공을 하는.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건이 우리 나중에 조금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자. 그런 조건이면 좋겠다. 아, 저도 원래 농촌에 가려고 예, 했었고 또 희망하는 상황이니까 귀농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했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애들 좀 키워놓고 난 뒤에 예. 대학원에 가서 원예 예. 공부를 더 하고 아 준비를 충실히 하신 거군요. 저기 했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예. 나가서 틈만 나면 외국의 농장이라든지 예. 이런 데 좀 돌아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예. 결국 그거를 둘이 이제 50대 돼가지고 귀농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뭐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그걸 지켰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을 거고 그만큼 예, 예. 좋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이 있는데 굳이 평창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 고향을 찾아갈 생각도 했었는데 고향이 고향? 너무 멀거든요. 예. 어디신데요? 전 전주입니다. 아, 원래 전주세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고향이 전주인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예. 아. 근데 그 전주에서 쭉 고등학교까지 마쳤는데 예, 예. 거기서 준비를 할까 하는데 너무 멀어요. 근데 서울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예, 예. 있으면서 산 좋고 물 좋으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조용한 곳을 찾다 예.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무전여행으로 처음으로 간 게 그 메밀꽃 마을입니다. 예, 이효석 예. 선생의 예. 메밀꽃 필모 역차전 예. 공평을 갔었죠. 그때 생각도 나고 또 마침 거기에 피닉스 파크가 들어온다는 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거기 한번 가보자. 갔더니 정말 물이 좋아요. 아, 예. 소나무도 좋고 그래서 거기 주저앉았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그런 뭐 농작물이 있을 텐데 굳이 허브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농사를 뭘 할까 무척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없느냐 하고 한참 찾아다니다가 미국에서 아마 처음 허브를 접했나요? 예. 미국 출장 갔을 때 거기에 이 차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뜰에 있는 그 풀잎 같은 걸 뜯어다가 예, 예. 넣어가지고 마셔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담근 술이라고 하면서 술에다가 뭐 식물 들어가 있는 예. 것도 주기도 하고 요리하는데 뭐 뿌리 그게 뭐냐 그랬더니 허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 허브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물론 미국 사람은 허브라고 하면 얼브 그러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일본의 그 치바현에 허브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를 가보자. 정말 허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 가서 봤더니 정말 재미있는 식물들이에요. 예, 예. 기르게. 그래서 아 이거 같으면 참 음. 우리가 즐기면서 농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됐죠. 어떤 면이 좀 재밌다고 보시는 건지요?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은요. 예. 길러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물론 장식도 하지만은 음식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향기 나는 초 예. 또는 향기로운 식초. 예. 또 저도 조금 이 술을 좀 마시는 쪽입니다만은 아, 예. 술. 허브에다 넣어서 예, 허브 예. 술 같은 거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드라이 플라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 허브를 이용하거든요. 이런 것들 보니까 낮에는 농사 짓고 그 수확한 걸 가지고 밤에 만들고 예. 뭐 비누를 만든다든지 뭐 잼 만든다든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이제 뭘 버리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귀농하셨을 때 또 처음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허브 자체 재배를 하면서는 참 실패하고 이런 일들도 예.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라벤더 씨앗인 줄 알고 사가지고 와서 심어봤더니 희소비 나온다든지 엉뚱 것도 이런 것도 있고 또 5월부터 손님들이 오시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하려면 씨 뿌리는 걸 적어도 3월 달에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씨를 뿌렸더니 평창은 5월부터 봄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는 다 얼어버리고 이런 실패도 있었지만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해가 참 어려웠던 게 한 가지가 규제. 있어요. 네, 규제 같은 거요.
허브라는 걸 도대체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 예. 허브라는 게 사실은 약초 또는 향신료 또 산나물 같은 향미채소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허브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허브 농장 한다고 가서 뭐 얘기를 하면은 그래 산림과로 가봐. 산림과는 농업기술센터 가봐. 핑퐁 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사실 사업하기 위해 간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농장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가고 그래서 민박하면서 민박 손님들한테 허브 팔기도 하고 예. 그렇게 참 신선처럼 살았는데 그 3년 만에 호되게 혼난 일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민박은 무허가 숙박업, 그 허가 없이 숙박했다. 예, 예. 그리고 허브를 말려서 판매를 했더니 이게 야 허브 차 너희 팔려면 가공 공장도 없이 이거 불법이야.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비누를 만든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이게 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농민들이 집에서 농사 짓고 남은 거 장에 가서 팔고 예. 이렇게 사는 삶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규제 완화가 됐지만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신선 노름으로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규제 때문에 사업으로서 되게 됐죠. 이게 한 가지 어려웠던 거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것은 주민들이 허브 농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 경관 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들이 다닐 길, 이쁘게 꾸미고 농장을 그렇지 넙죽넙죽에 다니는 길도 넓잖아. 예, 예. 농민들은 아니 감자 한 줄이라도 더 심어야지 왜 이렇게 심어 놓냐고. 예, 예. 이거 뭐 장난치러 왔느냐 이러저기 하는 거는.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좋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어렵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이제 이 규제 문제는 천상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로서 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농민분들의 이해를 더 얻기 위해서는 예, 예. 농민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도록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자기 스스로 그 서약을 했던 게 예, 예. 나 죽을 때까지 우리 지역 농민들 300명이 지역 살리기에 아주 잘 돼 있는 예. 그런 데를 구경을 좀 시켜가지고 예, 예.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자. 그래서 내 손자놈이 살만한 봉평 만들자. 예. 병창 만들고. 그래서 손자놈한테 고향 만들어주기. 예. 그래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가장 그 자치제도가 발전된 데가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친구들이고 부탁해가지고 일본의 지역하고 또 일본 단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예, 예. 교류를 계속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600명 다녀왔죠. 예. 그러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도 훌륭한 네.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요. 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봉평에 가면은 효성문화재라고 있죠. 예. 메밀꽃 필 무렵 효성문화재. 효석문화재. 네, 효성문화재. 이게 바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주민들이 예. 만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지역의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저 스스로도 주민이 되고 예. 농민도 되고 해서 이제 지금 이만큼 올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사업도 하시면서 이제 또 지역에 많은 기여를 네. 하시는 이렇게 지역민으로 이제 자리를 쭉 잡아가시는 네. 그런 과정이었네요. 그 질문 좀 바꿔서 이제 지금 뭐 귀농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많이 지원하는 기관들도 만들어져 있고 네. 또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20년 이상의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건 꼭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귀농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가 희망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망. 예. 농업, 농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업같이 안정적이고 성장 산업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람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예. 근데 지구상의 인구는 지금 72억이지만 앞으로 90억까지 늘어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줄어지겠지만은 먹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 농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성장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의 농업은 많이 기계화도 되고 자동화됐지만은 그래도 아직 예. 그 마인드가 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도시에서 이 산업사회에서 부닥긴 사람들의 그 경험, 예. 이게 농업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 희망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고 귀농해가지고 억대 그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귀농귀촌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다만 첫째 조건이 농사나 나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냥 가서 가서 살게 돼 이게 아니고 모든 걸 거기에 올인을 해야 하냐. 예, 예. 하면서 양다리 걸치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째고요. 완전히 그냥 올인해야 되는 거고. 올인해야 하고 그리고 가족의 이 동의가 없어가지고는 예. 반드시 실패입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해야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렇게 귀농귀촌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 나름대로의 생활관념이라든지 예. 경제 철학이 있어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 예. 지역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들 텃세라고 생각하는데 텃세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살아온 지금까지 생활 패턴이 있는데 거기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텃세로 받아들여요. 동지화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주민이 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 이제 내년이면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열리고 겨울철이긴 하지만 또 이제 손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브나라 농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키워나가실 계획인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농장을 잘 꾸미고 예. 정성껏 만들어서 손님들이 참 즐기고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차츰차츰 손님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뭔가 행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 예. 같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해마다 달라지는 겁니다만은 그 유모차에 갓난애들 태우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면서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행복을 찾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체험하고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문화의 체험장 이런 쪽으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네, 허브나라 농원의 이호순 원장님.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귀농, 그리고 경관 농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킨 농촌 기업가이십니다. 두 부부의 땀으로 일군 허브나라 농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멀리 평창에서 와주신 이호순 원장님, 감사합니다.